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대입 전형 중에서도 수시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2000년 1월 현재 이제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 포함해서 또 고1이 되는 학생들까지 새로 다가올 대입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하시고 대비하셔야 하는 우리 수험생분들 또 학부모 여러분들께 수시 전형 또 학생부 전형의 전체 그림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화면 하나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이제 시청하실 분들의 학년이 다양하실 수 있기 때문에 2020학년도 대입이 이제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남은 몇 년 동안 우리 대입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2020학년도 정시가 마무리되면 올해 고3이 되는 2002년생들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2004년생들까지의 입시, 그러니까 2023학년도까지의 대입은 정시가 좀 확대되긴 하지만 수시 전형,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학생부 전형은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2021학년도 대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하 고등학교 1, 2학년 되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참고가 가능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생부터 2008년생 학생들, 그러니까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학생들까지죠. 이 학생들이 치를 대입은 앞서 선배들이 치를 대입하고는 또 약간 변화가 있게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건 아니라서요. 지금 현재는 대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하 학년들, 그러니까 2009년생 이하 자녀분 두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하고는 또 많이 다른 대입을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대입 전형 종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짚어볼 텐데요. 올해 고3 학생들, 그러니까 2002년생들이 치르게 될 대입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윤곽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자료는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대학이 어떤 전형에서 몇 명을 뽑는지를 명확히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고2가 되는 학생들, 2003년생들 또한 2022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각 대학들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대교협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2021학년도 대입은 자, 수시에서 크게 5개 전형 유형, 그 다음에 정시에서 크게 5개 전형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시가 끝나가고 있는 2020학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뭐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시가 이제 22.7%에서 23%로 약간 좀 올랐고요. 학생부 교과, 논술, 뭐 실기 전형은 좀 줄어든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늘었다. 그런데 그 변화 수치가 크지 않아서 전년도 입시의 연속 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주로 요 위에 나와 있는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학생들을 가장 많은 비율로 뽑는 전형이기도 하고 당분간은 요 전형이 대입에서 계속 대세로 자리 잡을 예정이라 학생부 전형에 대한 이해가 곧 대입 전형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세대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형이기 때문에 입시를 지도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전형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학생부 위주 교과, 학생부 위주 종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지만 실질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여기도 복잡한 사정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만 본인한테 또는 우리 자녀분들한테 유리한 전형을 찾는데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누락된 내용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요, 적성고사 전형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기보다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한 4천여 명을 뽑는 전형이 있는데 2021학년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폐지가 될 전형이고요. 주로 인서울 좀 하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경기권 대학들 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수능보다 약간 쉬운 국어, 수학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일부 학교는 또 영어까지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국어, 수학을 보게 되고요. 그 해당 점수와 본인의 교과 점수를 합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제 교과 전형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기자 전형이죠. 그 특기자 전형은 여기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 포함이
포함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말씀드린 학생부 전형을 제가 각 대학들 전형 계획을 토대로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눠본 겁니다. 앞서 보신 그 대교협 자료에서처럼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전형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나타난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두 전형의 경계가 조금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학부모님들께서는 보통 교과하면 내신, 종합하면 비교과, 이런 게 중요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시죠.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원서 쓸 때 또는 고3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대학 전형을 고민할 때에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와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주로 수능 최저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교과 전형이면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도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과만 100%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내신 점수만 보고 다른 건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고 수험생들한테 가장 간편한 전형이긴 한데요,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는 요 전형을 활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카이라고 말하는 서영고 학교 같은 경우들은 요 전형이 아예 없고요. 서울권 또 경기 주요 대학들 중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국민대, 단국대, 시립대, 숭실대, 인하대, 홍익대, 그리고 서울권 여대들, 주로 여대들에서 요 전형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전형도 사실은 이 교과 100% 전형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이 비교과가 부분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구분을 일단 해봤습니다. 주로 출결이나 봉사, 뭐 무단결석이 많다든지 봉사 시간이 터무니없이 적다든지 이렇지만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교과 100% 전형하고 동일한 전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서는 요 세 개 대학이 대표적입니다. 성신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 중에 좀 특이한 게 이제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인데요, 교과 성적도 보고 또 자소서 같은 기타 서류도 보고 면접도 치릅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은 뭐 예년부터 계속 있어 오긴 했는데 2021학년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이 단계별 전형이 아니고 일괄 합산, 다시 말해서 지원자 전체에 대해서 서류나 면접, 그 다음에 교과 성적 한꺼번에 다 보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1단계에서 몇 프로 떨어뜨리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뭐 말은 교과 전형이지만 우리가 흔히 학종에서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 자소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 다 해야 되는 그런 학종 같은 교과 전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과 전형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많지는 않은데요, 물론 지방대에서는 이런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주요 대학들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전형도 이제 면접이 있는 경우와 면접이 없는 경우로 크게 또 다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런 걸 이렇게 나눠보는 이유는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면접 변별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 지원할 학생이라도 본인이 면접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면접 준비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지원할 대학 전략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전형 요소들과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게 대입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 없고 면접이 있는 전형도 또 단계별 전형과 일관 합산 전형으로 나뉘는데, 단계별 전형은 말 그대로 1단계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 잘라내고 뭐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인원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괄 합산이라는 건 이 위에서 고려대 학교 추천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원자 전원에 대해서 면접을 보고 교과 점수와 면접 점수 합해서 최종 합격자를 한꺼번에 가려내는 겁니다. 이화여대 학교 추천 전형이 대표적입니다. 면접이 없는 전형도 또 비교과를 조금 반영하는 전형과 교과만 100% 반영하는 전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부분이죠. 중앙대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또 받고요. 반면에 한양대나 세종대, 아주대 학교에 있는 이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도 없고 교과 성적만 100% 봅니다. 면접도 없고요. 당연히 요 대학들의 해당 전형 교과 컷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정말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대입 준비할 게 전혀 없는 학교 생활 열심히 했고 내신만 잘 받았으면 준비할 게 전혀 없는 전형인데, 자, 이런 간편한 전형들은 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볼 건데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면접이 그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중요한 전형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수능이 중요한 것처럼 자,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합 전형은 면접이 있는데요. 단계별과 일괄합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이 단계별 전형과 일괄합산 전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서영고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들의 학종은 대부분 이 단계별 전형을 시행합니다. 1단계에서 뭐 2배수에서 5배수 정도 학생들을 뽑고 그 학생들 이제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자를 가르는 형태고요. 상위권 대학 학종 대부분에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아예 면접이 없는 학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나머지 상위권대 학종은 대부분 이 형태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주로 일반고 학생들, 전교 1, 2등 학생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죠. 일종의 학교 추천 전형인데 이 전형도 앞서 말씀드린 이화여대 학교 추천 전형처럼 일단 지원자들 전체 다 면접 봐서 서류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는 전형입니다. 면접이 없는 종합 전형도 꽤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소서나 학생부 같은 서류 전체를 종합해서 뽑는 전형이 있고요. 자소서 같은 거 받지 않고 학생부 내용만으로 100% 선발하는 그런 전형도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강대나 성균관대는 이제 해당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메인이고요. 여기 보시는 건국대나 경희대 같은 학교들의 해당 전형은 메인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면접이 있는 단계별 전형 과 함께 별도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런 전형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추천을 받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신이 좀 더 좋은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소서 같은 기타 서류가 필요 없이 학생부 내용으로만 100% 선발하는 요 밑에 전형들은 더 높은 내신 수준을 요구하겠죠. 결론적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결국엔 이 학생부 위주 전형도 한 10여 개 이상의 세부 전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대학에 따라서 어떤 전형은 운영이 되고 또 운영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에 대한 전략을 짜시고 준비를 하실 때 자신의 수능 역량, 또 면접 역량, 또 자소서 같은 서류 역량,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신 역량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대학이나 전형을 골라야만 조금이라도 이제 합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사실 3학년 이제 원서 쓸 때 되어서야 자기 내신에 맞춰서 또는 학생부 비교과 활동 내역에 맞춰서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를 이제 고심하게 되죠. 하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자신이 메인 타겟으로 삼는 전형을 하나 정하셔서 조금 미리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면 합격 확률 높이는 데 도움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는데요.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고려대나 이화여대, 홍익대 또 일부 의대에서는 학종에서도 수능 최저가 적용될 수 있다. 자, 이 점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윤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학별 세부 내용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시간이 있는 이 겨울방학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세부 전형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저도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에서 그런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다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입 전형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댓글 질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